안녕하세요. 정원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포메틱스님이 셀트리온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하셨죠? 열심히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항상 황 대표가 주식 얘기를 하면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익숙해졌을 텐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반면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이제 저점도 이렇게 동반에 낮아지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면서 이 대추세를 깨진 않았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변화를 주려고 애를 썼었죠. 황 대표가 얘기한 중에 올라가다가 흐름이 내리다가 다시 변화를 주는 시점. 여기를 이제 변곡 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쭉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저가의 위치, 고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지였던 자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지였던 자리가 오늘 고가가 이렇게 저항으로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반등하면서 저항이 되면서 그 저항 매물이 지금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고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반면에 이 일봉인데요. 이거를 좀 시야를 바꿔서 월봉으로 가게 되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에 보게 되면 이 대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 들어와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 고가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반면에 시야를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 2012년, 13, 15년에서 보게 되면 고가가 이렇게 저가가 점점 높아지는 그림에 이번에도 이렇게 높아지는 그림이죠. 그러면 시야를 좀 넓혀보면 이 흐름이 유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대추세, 즉 몇 년간에 걸쳐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7, 8년 이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주가 위치가 가장 싼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위치가 그죠? 그러면 대충 가격대를 추정해 보건데 한 이 정도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16만 원까지도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어쩌면 지나고 나면 여기가 가장 저점인 자리가 되면서 이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반복을 하면서 이번에도 가장 저점을 형성해서 나간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죠? 아시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 말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경기 사이클 자체를 순환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 회사가 혹시나 뭔 경영을 하다가 잘못될 수 있고 대외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죠. 그럼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40만 원 갔다 20만 원 갔으니 거의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였지만 이제는 반등할 위치가 오긴 한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추세의 흐름을 셀트리온이 그동안 한 7, 8년간 이어왔던 대추세 흐름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나 이 주식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다 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무너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서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다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공포심을 느끼면서 주가는 굉장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수급 그 다음에 그 매물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 지지나 흐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 주가가 23만 원대까지 지금 오늘 10%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10%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셀트리온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16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인 25만 원이라는 자리가 어쩌면 이 매물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향후 주가의 전망은 그래서
16만 원이라는 자리에 붕괴가 되지 않으면 다소 밀릴 수는 있겠지만 옆으로 기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이 부분을 매물 소화하면서 누구는 이제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겠죠. 이거마저 무너져서 못 간다고 생각하면 그럼 벌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싸다고 생각해서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충돌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 생각은 이 회사의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붕괴시키지 않은 모습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걸려도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가 흐름을 뭐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뭐 이게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6만 원이라는 자리가 뭉개되게 되면 매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잖아요. 매매라고 하는 거 사고 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가격을 사고 판다 대응의 기준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16만 원이라는 자리를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 진입은 16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도 16만 원만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죠? 매물벽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향후 셀트리온의 주가가 16만 원대의 지지라인을 형성돼 있고 그죠? 이 안에서 이렇게 놀 확률이 높죠. 당분간은 그죠? 그러다가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여기를 안착하고 눌려서 다 눌림을 주고 그 저항 매물의 지지 매물을 바뀐 상태에서 틀어준다면 이런 자리는 탄력적으로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셀트리온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놀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러나 향후 주가는 16만 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우상향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아니요 목소리가 좀 잠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걸 잠깐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대형주고요. 그죠? 의약품이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9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10% 올랐으니까 30조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덩치가 있죠. 뭐 다 아는 회사죠. 자, 오늘 지금 32조 정도 되네요. 그죠? 32조. 자, 재무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4,900억 정도, 그 다음에 4,500억, 4,300억.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우리는 굉장히 우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안정기에 들어있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삐걱거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이 주식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매출액 구조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빵빵하죠. 그죠? 꾸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연간 실적 보게 되면 9,400억, 9,800억, 1조 1,000억, 1조 8조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밀리는 이 주가의 위치가 뭐 어떤 저도 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가 한 번에 이렇게 폭락을 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고점 39만 원에서 이렇게 되면 폭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념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이제 16만 원의 기준 보잖아요. 오히려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이 추세선을 살린 것처럼 살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디서 사느냐가. 그래서 황 대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이런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안 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올랐다가 내려올 때 나갈 때 사라는 거죠. 흐름이 상승으로 갈 때.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주식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주식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이유는 단가보다 호가가 위에 있어야 수익이 나는 상태가 될 것이고 문제가 터지면 그들도 저 주식을 모아갔던 그 누군가는 던져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급을 밑에 받치고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눌림이라는 개념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거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가보다는 호가가 높여놔야 문제가 생겼을 때 던져도 손해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의도된 수급의 논리를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이제는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멈췄고 다시 한번 상승의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괜찮지 않겠나. 따라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6만 원이라는 기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오늘도 지금 이거 저항을 받으니까 조금 불편하실 텐데 마음이. 그러나 향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매물 소화가 잘 돼야 여기서 상당수가 던져줘야, 그죠? 매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집했다 끌어올릴 때 다음에 올라갈 때 이게 힘이 안 들고 탄력적으로 안착을 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매물 소화를 못하게 되면 올라오면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올리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던져버리면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 통상 보게 되면 이 지지와 저항을 이탈한 상태에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단 원형 바닥을 형성하면서, 그죠? 이렇게, 그죠? 우상향 틀어져서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 나중에 보면 탄력적으로 여기서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지금 저항이 있겠어요. 그죠? 여기 물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올리기만 해봐. 내가 이놈의 주식 마음고생해서 던지고 말지.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연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기준 가격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지금 황 대표 생각처럼 했는데 16만 원 이탈하게 된다고 그러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죠?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회복할 때 사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다음 단계를 무너지게 되면 2단계가 되면은 여기 16만 15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매물이었던 10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 흐름의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다?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의 기준을 놓쳐버리면 기준이 사라지고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매매하기 애매해지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16만 원 선, 그리고 조금 탄력적으로 본다면 15만 원까지는 보겠지만 그 이상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셀트리온은 상승적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하면 황 대표 이거 너무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정형인데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된다면 베스트겠죠. 그죠? 베스트겠죠.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가 이렇게 하면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폭락이 아니라 이 흐름을 살아있으면 그 주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급 논리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이 입장에서 보면 폭락은 맞지만 이 입장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다려서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비싸더라도 이 라인, 오늘 고점이 형성된 이 라인 있잖아요. 그죠? 이걸 넘어가서 지지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 획수가 되는 거고 지지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 새롭게 뭔가가 넘어갈 만한 모멘텀이 생긴다면 이게 오히려 비싸도 이게 더 안정적인 거죠. 따라서 내려와서 싸게 의미 있는 데서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비싸더라도 지지를 확인하고 모멘텀을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둘 다 이 자리는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는 탄력적으로 받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내려가는 진행형 흐름이지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할 구역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아닐 경우에는 우리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진입을 들어간다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 리스크를 낀다는 거죠. 이 폭만큼.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기준 없는 매매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기준 매매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원칙 매매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만의 매매 툴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조금 더 주가는 밀릴 수 있겠지만 나름 이 추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까지 범위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황 대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타기 들어가고 뭐 분할 매수하면 안 될까? 분할 매수의 개념을 쓰게 되면 자꾸 물을 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조금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다리든지 15만 원, 16만 원대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기 25만 원 안착하고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6만, 15만 원에 안 깨진 걸 봐야 되겠죠. 그죠? 통과하는지를 봐야 될 거고, 결론은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토리온 회사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잔파도에 너무 뭐랄까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우상향으로 지켜보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흐름이 깨지지 않는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죠?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점 함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이거죠. 여기서 하든지, 여길 넘어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깨지면 손절, 여기서 들어가서 깨지면 손절, 대응하는 거죠. 비중을 줄이거나.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